지금은 사실 환율이 좀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달러하고 유로화 환율인데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변동도 심하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귀여워요. 이게 한 10년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도 주식 투자를 꽤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경사로 떨어지고 이 정도 경사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 떨어진 게 가파르기가 진짜 살벌한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들은 경제에 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 지금 여기 펼쳐진 게 10년치죠. 10년 동안 뭐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걸 한 2년 정도로 확대해서 보면 거의 21년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이때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오르기만 했는데 1,400원, 1,450원 근처까지 갔죠 거의. 그랬다가 지금 1,240원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한 200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한 두 달 만에. 우리나라는 원래 환율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인데 이게 사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뭐 이 정도쯤에서 끝나고 다시 오를지 내릴지 이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데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무역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어가 이 제품 얼마냐 하고 견적을 물어봐요. 만약에 가격 견적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이때쯤에 받았다고 해요. 요청을.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할 때 결국에는 결제를 달러로 받을 테니까 환율을 생각할 때 이 언저리로 계산을 해서 자기 마진을 덧붙여서 견적을 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때쯤이 1180원이다 그럼 뭐 대충 한 1200원으로 잡고 1달러에 1200원이니까 이 제품을 나는 10달러에 견적을 냈다. 12,000원이 되겠죠. 나는 12,000원에 팔겠다라고 하고 10달러에 견적을 냈는데 물건 보내고 물건 준비하고 포장해가지고 물건을 선적할 때 딱 보니까 한 이만큼이 됐어요. 만약에 환율이. 그럼 이제 바이한테 얘기를 하겠죠. 물건 이제 준비 다 됐고 포장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잔금 보내라. 뭐 이때 만약에 성금을 30% 받고 이때를 한 70% 받는다고 치면 계약할 때 30% 성금 받았으니까 70% 잔금을 이때쯤에 보내겠죠. 가격은 똑같죠. 달러로 견적 냈으니까. 그럼 자기는 10달러에 팔고 12,000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원래 그 10달러가 여기서 1270원이 되면서 12,700원이 된 거예요. 뭐 이때 되면은 1달러가 1272원이니까 1달러에 1272원이면 10달러 되면은 12,700원이 되겠죠. 그럼 자기는 12,000원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10달러에 견적을 냈지만 결국에는 10달러를 받고 봤더니 12,700원이 돼 있는 거죠. 700원만큼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근데 당연히 수출을 하는데 물건을 10달러만큼 팔고 뭐 이러지는 않겠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여기서 이만큼 바뀌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가면 1,400원까지 가면 진짜 장난 아니죠.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수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수입 물량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환율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내리는데 이제 급하게 내렸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때쯤에 환율이 이때쯤 갔을 때 업체들이 견적 내기를 그렇게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가 가격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환율은 이만큼인데 당연히 이때 기준으로 견적을 내려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한 이때 정도 기준으로 내야 되냐? 자기는 한 이때 기준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기분상 어쩔 수 없이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견적을 내요. 견적을 이때 내고 났더니 막상 물건 준비하고 물건 실을 때 이때 계약금 뭐 한 30% 받고 실을 때쯤 되니까 이때인 거야. 잔금 70%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적자가 나오는 거죠. 뭐 이때쯤에는 1달러에 1,400원이었다고 치면 뭐 자기가 10달러를 팔았다 14,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14,500원. 자기는 이제 14,500원 받고 물건을 팔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견적이 나갔는데 막상 10달러가 입금되고 보니까 1,240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환율 때문에 이익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때는 거꾸로 환율 때문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거든요. 환차손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도 꼭 가야 되는데 경사가 생기더라도 뭐 한 이런 수준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떨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이 각도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어떤 제품은 이때 견적이 생성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때 결제를 받아버리면 지금 또 결제를 받아버리면 근데 이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거는 또 반대로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이 가격으로 자기가 뭐 $1,000만큼 물건을 계약을 했는데 $1,000를 결제할 시점이 돼서 보니까 이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율이. 그럼 수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도 없고 수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유죠. 어떻게 보면 기름, 원유 관련된 거, 정유, 에너지 그런 종목들은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미쳤죠 아주. 사실 딴 종목들 다 꼬라박고 있을 때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왜냐면 너무 뻔하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잖아요. 지금 요거 보면 되잖아요. 요 경사. 물론 이게 바닥이 어딜지는 모르죠.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계속 내려가는 데는 한계치가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아마 끝이 날 겁니다. 당연히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제 정부 쪽에서도 나설 거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심하긴 한데 우리나라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만약에 호주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귀엽죠 이 정도면. 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야 아마. 홍콩,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수하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정도만 해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특이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업종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제일 좀 들어맞는 투자처가 어딜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환율이 어디로 갈지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환율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데 근데 가끔씩은 드물게 조금 비정상적이다 싶을 때는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1 환율이 1,000원대에 근접했다든지 1,500원대에 근접했다. 이거 누가 봐도 좀 비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점쯤에는 이게 너무 극단으로 온 거 아닌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대충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예상은 좀 가능하잖아요. 지금 같을 때가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제 1240원인데 뭐 이런 것도 자주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데 한 번씩은 가끔 들여다보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